미주 대륙, 미국, 그 명색은 이제 미국 문화기행이라는 강의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20세기 최대의 강국에 21세기도 역시 초강대국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초강국이고, 특히 한국과는 너무나 밀접한, 마치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미국이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밀접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작 미국의 교민들도 많고 그렇게 밀착되어 있고 가장 그 여행객이 많은 것도 미국이지만은 미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도 미국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안 했지만은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미국 가면은 맨날 보던 거, 관광회사 가면은 맨날 보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새로운 걸 스필가답게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와 문학 기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제1강 미주 대륙의 형성과 약탈, 미주 대륙부터 시작합니다. 대륙. 이게 이제 지금은 미국 지도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저도 미국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리 다 몰라요. 그런데 대충 설명드리면은 미국 가면 이래 아시면 돼요. 미국 초기 역사, 그 초기에 13개 주입니다. 식민지 영국이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가 13개 주가 대충 커서 보이죠. 커서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안 넘어가는 여기가 되게 이제 초기고 여기 이 복잡하죠. 이게 전부 다 이 지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이걸 강의 들다 보면은 어느 주가 언제 어느 나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게 아주 멋지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쪽 캘리포니아 있는데 이제 우리 교민들이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멕시코로부터 세션이라는 게 양도받은 거거든. 1848년에 양도받았다. 이 색깔 지역이 이게 다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 땅인데 그 양도받았다 했지만 사실 뺏은 거죠. 이거 그다음 여기는 루이지아나도 프랑스 땅인데 이게 다 양도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합쳐진 것이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 이거까지. 플로리다 여기도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거거든요. 1819년에 이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조금 여러분 글 쓸 때나 참고하면 이 지도만 딱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게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었을 때의 지금은 미주 대륙 이걸 이제 본 거고 이게 미국 국조입니다. 흔히 미국 여러분 많이 알아도 국조 잘 모르죠. 이게 특이하죠. 미국 가면 그냥 그 깃발이나 여러 군데 미국 상징이 이제 독수리 보통 우리는 독수리로만 알고 있는데 독수리 나라 미국 이렇게 알고 있는데 흰머리 독수리예요. 굉장히 이쁘죠. 이게 이 새가 보니까 미주 대륙에만 있어요. 딴 데는 없고 참 아름답죠. 독수리도 저렇게 아름다우면 좀 잡아먹히고 싶을까? 새들이. 이건데 이게 흔히 이제 대머리 독수리 아니면 대머리 독수리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은 독수리라는 그 자체가 대머리예요. 독자가 그 대머리 독자거든. 수리 새인데 대머리 까진 독수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흰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식 국어에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신 국가별 인종부호입니다. 이것도 복잡해요. 여기 이제 무슨 종이 쫙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포를 보면은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인종 국가입니까? 현재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갔어요. 미국에.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느냐? 미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수재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는 귀국을 안 해버려요. 그게 지금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귀국해버리면 미국 망합니다. 그 이제 주식 국가별로 보면 저렇게 지도가 복잡하죠.
우리나라처럼 단순하게 지도 그리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이 자유 여신상 아닙니까? 그 왜 여신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명칭 스태츄 오브 리버티 아니면 인라이트닝 더 월드 이렇게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인라이트닝 이게 맞답니다. 더 월드 이 상이 맞은데 리버티 인라이트닝 이게 맞은데 자유 계몽 세계 자유 계몽의 상 그런 거죠. 지금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상 이런 것들 여신이라 하면 뭐 더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자 같은 여자 같지도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신처럼 불러요. 이 멀리서 보면 이거 지금 관람 못하도록 되어 있죠. 문영애 선생 관람 아마 못할 거예요. 이게 수리한다고 뭐 몇 년 전인가 수리한다고 그뒤부터 관람을 못 시킨다 그래요. 내부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난 그 전에 난 봤지만 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3위 넓이 국토 본토 육지 면적 알래스카 일단 합친 거 이게 미합중국이니까 하와이 세 개를 합친 거란 말이죠. 제일 큰 나라 러시아 두 번째 카나다나 중국 그 다음으로 미국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미국에 뺏기는 거예요. 그 중국이 왜 복잡하냐? 인도 국경 분쟁 때문에 국경을 어디로 끊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4등이 되느냐 3등이 되느냐 달라요. 자, 대서양 연안평원 코스탈 플레인입니다. 애틀란틱 시보드. 에서 내륙으로 가면은 피드먼트, 낙엽수와 산림과 구름지대. 저도 이렇게 내가 책을 보고 그냥 설명만 이래 드리는 거지. 저도 저게 어떻게 됐고 저는 다 구경도 못했어요. 피드먼트 지역하고 동부 지역이 애틀란타 해안평원과 아팔라치아 산맥 사이의 평원. 이게 이제 대서양 피어먼트강 전체를 따지면 이런 거고, 북쪽은 뉴저지, 남쪽은 엘바마에 걸쳐서 쫙 있는 거다. 이제 뭐 다 모르죠.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면은 대충 보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지역, 흰 부분, 이 지역을 피드먼트 지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도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위는 바닷가를 붙었다가 밑에 내려서 육지 안으로 들어와요. 미국의 밀밭 이런 풍경 나도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 오리지널 원조 13개 주, 그게 자랑하거든요. 13개 주들은 그게 자기들이 초기 13개 주라고. 그 경계선이 아팔라치아 산맥입니다. 이 산맥이요, 대단해요. 동부 연안과 오데오 시갖고 있는 데죠. 중서부 분기점에서 카나다에서 미국 동부의 북쪽을 거쳐서 남부 엘바마까지. 산맥 동쪽은 대서양 평원. 동쪽은 대서양 평원이고, 동쪽은 아팔라치아 평원. 그러면은 이 산맥을 두고 대서양 쪽은 대서양 평원. 아팔라치아 산맥 넘으면은 아팔라치아 평원 되어서 산맥만 넘으면은 광활한 들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줄을 거쳐 있다. 이렇게 많은 줄에 걸쳐져 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겁니다. 아팔라치아, 그레이트 아팔라치안 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이 부분, 개평원이거든. 바로 넘으면은 아팔라치아 평원. 이 부분. 이게 미국 동부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골짜기마다 무슨 골짜기, 무슨 폭포, 그런 명성지 골짜기들이 쫙 다 나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명성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도 가보지도 못한데, 설명하려니까 괜히 심장만 상하니까 좋다는 걸 알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 때 이런 데 한번 쫙 일주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는 코로나 없을 테니까. 이게 이제 제일 높은 봉이라 그럽니다. 하이에스트 피크. 미첼봉. 이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고 그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미첼봉. 이런 거 다 다녀보신 분 있습니까? 미국 제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는 분이겠죠. 이게 미시피가 아닙니다.
세계 4대 강, 나일강, 아마존, 중국의 양쯔, 그 다음에 미시시피.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일이 빠지죠. 빠지는데 원래 이게 30개 주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바로 옆에 주는 30개 주가 안 되지만은, 몇 주가 안 되지만은 이 지류들이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이 지류들이 다 흘러서 미시시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류까지 합치면은 30개 주. 미국의 절반을 넘는 주가 다 미시시피에 걸쳐 있다. 대단하죠. 강 이름은 인디안 말에서 위대한 강. 거기서 미시시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위대한 강. 아, 대단하죠. 강 풍경입니다. 제일 밑에 멕시코만 하류로 빠져나간 데가 뉴오리언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같은 뉴오리언즈까지 갔잖아요. 재즈 도시 뉴오리언즈. 이게 제일 하류입니다. 이게 이제 큰 호수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의 국경지대를 이루는 미시시피 유역의 큰 호수, 배핀 큰 호수라고 합니다. 이거 뭐 내가 못 가본 데가 하도 많아서. 그럼 이게 이제 동부에는 아팔라치아 산맥, 서부로 가면은 로키 산맥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은 여러분 좀 다녀본 분들 많죠. 북미 대륙의 코르디에라 산계, 코르디에라 이 고유명사입니다. 코르디에라 마운틴 레인지. 이 산계에 동부에 형성되어 있고, 북부는 유콘강 계곡을 사이에 두고 알래스카 산맥과 연결되어 있고, 알래스카 산맥 북쪽으로. 남부는 리오그란데, 그 유명한 서부에 많이 나오는 리오그란데 계곡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 동시에라 마드레 산맥과 연결되어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 오르제닉 벨트입니다. 오르제닉 존,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을 둘러싸고 쭉 산맥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하나가 바로 캐스케이드 산맥입니다. 그 이란을 캐스케이드 산맥이 있거든. 시에라 네바다 산맥, 호스 산맥과 병행해서 로키 산맥이 흐르고 있다. 카나다의 콜롬비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4,500km. 이게 로키 산맥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로키 산맥. 이게, 요렇게, 이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서부터 저기.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산, 롭슨 산, 탭턴 레인지, 와이오밍. 로키 동쪽은 가판 절벽이고 대평원이고, 여기 이제 뭐 서쪽은 콜롬비아 공원이고, 그랬대. 저기 다 이제 부근에 다 있는 겁니다. 로키 산맥 동쪽으로. 로키 산맥 부근에 네브라스카. 이 지역. 이게 이제 대평원 지역. 플레인스 스테이트. 평원을 가지고 있는 주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성한, 생물이 가장 다양한 메가다이버스. 메가하면 뭐 많다는 거잖아. 다이버스 여러 종류가 가장 많은 메가다이버스 컨트리. 생물 다양성 국가. 포유류만 400종, 조류가 750종, 파충류면 양서류가 500종, 58개의 국립공원, 세계 최다입니다. 아주 축복받은 땅입니다. 저런 땅을 한 나라가 차지했다는 것은 지구 불행이에요. 자, 이제 대충 그 대륙 형성 머릿속에 몇 개만 남겨두세요. 아팔라치아, 그냥 로키 산맥, 미시시피강 3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복잡하니까. 그래 두고 이제 이 대륙이 인디안들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럽인들이 가서 지금 미국이 되느냐. 지금까지 자기는 환경을 봤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발견된 뒤부터를 보게 됩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 아메리고 베스푸치, 자, 피렌체 출생으로 이태리죠. 신대륙 탐험가입니다. 콜럼버스가, 우리 다 알잖아. 콜럼버스가 제일 먼저 갔거든. 콜럼버스 1492년에 갔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보다 늦게 갔어요. 베스푸치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 미주, 아메리카는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건 다 알죠. 콜럼버스가 2, 3차 항해 했던 배를 건조하는데 참여했어요. 아메리카가. 1497년부터 1503년까지 신대륙을 4번을 탐험합니다. 1502년에 베스푸치는 2차 탐험에서 그 대륙이 동양이 아닌 신세계다. 처음 안 거예요. 콜럼버스는 가서 인도로 알았거든. 인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양. 그래서 바다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래, 인디안. 그래 알았단 말이에요. 인도로 알고. 근데 이건 동양이 아니다. 새로운 대륙이다. 이 아메리카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그래 붙은 겁니다. 1505년에 에스파냐 시빌드에서 신대륙 무역관장 통상문을 했고, 1508년에 통상문 수석 항해사 아메리카 명칭이 나왔고, 셀비아를 가요. 세비야 이발사. 스페인에. 거기서 말라리아로 죽은 것이 아메리코다. 아메리코입니다. 이게 아메리코예요. 신세계에서 4회의 항해에서 새로 발견된 육지에 관한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서함. 이게 신대륙이라는 걸 자기 편지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대륙 이름이 아메리카. 이렇게 붙었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가기 전에 이제 원주민들 볼 때입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미 대륙에서 인간이 등장한 것은 2, 3만 년 전 아시아인들이 베링 육교, 베링 랜드브리지 건너간 게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현재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 정설을 그냥 버려두고 지금 미국의 학자들이 자꾸 유럽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제 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보다 더 유식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애국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애국심 때문에 그래. 자기들 우월성 때문에. 자기 뭐 미국에 그냥 원주민들이 아시아에서 왔다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사람이에요. 몽골족이거든. 몽골족이 많아요, 미국에. 우리가 같은 피야. 우리가 그거 땅 좀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라고 자꾸 이제 백인 유럽 유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 자세히. 멕시코 남부에 중남부에 살았던 메소아메리칸. 여러 원주민도 hon거했다. 자, 1. 이거. 2번. 이 지역 원주민들이 남긴 유적은 일리노이주 남쪽 이스트 센트 루이스버그는 카오키아 히스토릭 사이트.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북부에 차코 공원 2군데 남아있다. 이 베링 해협을 베링 육교를 건너서 왔던 몽골인들이 위주가 된 아시아계. 이게 여기 남아있다.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베링 해협이거든. 이게 이제 베링 해협 그 좋은 건데 이거 보면 이래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건너왔다가 이렇게 건너와서 이게 1차거든. 1차 건너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간 유적지를 남겨놨다. 근데 여기 싫다. 난 고향 가고 싶다 해서 도로 건너간 사람도 많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현재 인류학자들이 고증한 지도 중에서는 제일 잘 된 지도예요. 저도 이거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1차가 몇 년에 갔고 2차가 몇 년에 갔고 뭐 이렇게 또 갔다 왔고 뭐 이랬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가는 게 프레시피테이션이라는 저 말이 프레시피테이션 있죠. 이게 무슨 냐면 강우량입니다. 강우량. 22,000년 전의
베링해 강우량. 참 지금 인류 문명이 너무 발달했죠.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제 이런 걸 보고 다 추정해가지고 그때 강우량이 얼마였을 거다. 한 이건 난 뭐 정말 귀신 씨다를 까먹는 소리 같아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다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게 지금처럼 붙은 게 아니고 되게 보면 상상을 하면은 그냥 조금만 붙었는데 그리 온 걸로 알죠.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붙은 거예요. 붙은 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빙하로 되어 있거든요. 빙하 겸 육교예요. 그 땅까지 땅과 빙하가 함께 붙었던 거예요. 이걸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위스콘신 빙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위스콘신 주까지도 얼음이 얼었던 시대의 이 지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가 이제 제일 넓게 땅덩어리에 붙어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랬을까 하고. 러시아 쪽, 지금 러시아 쪽. 이게 시베리아거든요. 이 시베리아하고 이게 알래스카거든요. 이만큼 붙은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위스콘신까지 붙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빙하기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더 멀리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만큼이 붙은 거예요. 이만큼 붙어버려요. 이게 위스콘신 빙하 이래 말. 이 유적이 나옵니다. 카오키아 마운드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그때 사람들이 그 아시아에서 같은 사람들이 남긴 유적을 그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차코, 차코 컬처 내셔널 히스토리 파크 이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쪽에서 간 거예요. 자, 인디지너스 하는 거는 고유한 사람. 지금 토착민입니다. 미국 인디안, 비칭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호칭이 왜 인디아를 불렀느냐? 콜럼버스가 인도인으로 호인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보고 신의 품소, 스페인어로 인디오스 라는 데서 인디안 이렇게 불렀다. 고고학자들은 DNA 분석을 통해서 3만 년 전부터 원주민을 추정합니다. 오리지널 사람들로 분포, 지금 미국으로 보면 오리지널 사람들 분포. 자, 북대서양 이주설을 봅시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온 겁니다. 이 베링 해협이 아니고 북대서양, 대서양 북쪽에서 온 거다. 이래 본 거거든. 클로비스 유물. 클로비스 유물이 근거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북아메리카 전역의 클로비스와 같은 게 스페인, 북미주 지역의 전역에 걸쳐서 클로비스 같은 이런 유물이 발굴돼요, 땅 밑에서.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유럽에서 스페인, 프랑스 주변의 솔리트레 지방에 존재한다. 프랑스 주변이니까 불어로 이제 솔리트랭. 대서양이 얼음이 가득 찼다. 대서양. 북유럽 일대에 작은 빙하기가 도래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일대에서 클로비스를 제조한 부족이 배로 얼음을 한 블록씩 그 베링하고는 달리 빙하만 됐지 바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하나씩 배를 타고 옮겨 타고 미국 왔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했죠. 미국 인류학자 중에서 유럽 기원설을 우월성을 백인 우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합니다. 이래 대서양을 얼음 한 조각 건너가지고 북아메리카 대륙 동부에 도착했다. DNA를 결과해서 X로 가칭된 유럽인의 DNA, X, 유럽인들 DNA. 이게 미국에서 찾아냈다. 모르겠어요. 난 뭐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백인들이 그냥 미국 대륙이 원래 백인들 거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랬지 않았나 하고 나는
50만 발. 이게 크로비스 유머입니다. 크로비스 유머. 이거거든. 요건데, 크로비스 포인트, 크로비스 뾰족한 걸 말하는 건데, 캐릭터리스티컬이 프로젝타일 하는 거는, 캐릭터리스티컬이 프로젝트하는 거는, 그, 캐릭터라는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걸 캐릭터가 있다 이러잖아요. 성격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되게 이제,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진 거, 이렇게 무늬가 세로로 져가지고, 프로젝타일 뾰족한, 포인트가 뾰족한 거잖아요. 뾰족하게 쭉 튀어나오도록 만든 거. 옛날 짐승이 앉는 도구로서는 석기 시대니까 가장 예리한 시식 무기입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국이 홍적 인디안 때, 이때 있었고, 이게 여러 인물이 아까 말했던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나오고, 미주 대륙에서 나왔다. 똑같다. 그래 보고 DNA도 똑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북대서양, 북대서양 유서입니다. 근거가 있죠. 그 태평양 유서. 새로 등장한 가설로 폴리네시아. 이게 대단합니다. 폴리네시아계가 민족이 태평양 넘어 남아메리카로 대륙해가지고 남아메리카로부터 천천히 올라왔다. 이것도 명확한 DNA 증거가 있다. 이런 말. 네이티브 폴리네시아는 어디 사람들이냐? 뉴질랜드와 하와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지금은 미주 북아메리카로 올라갔다. 이렇게 본 거죠. 남대서양. 아까는 유럽에서 온 거는 북대서양이잖아. 남대서양은 브라질 북동부 피아우이주의 세라다 카푸파라 국립공원에서 페드라 프라다 구멍 뚫린 바위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그래서 발견된 두개골에 근거하는 건데 방사성 연대 측정을 5만 년 전에 니그로이드입니다. 아프리카계 그 니그로이드는 흑인이잖아요. 니그로이드.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베링보다 더 먼저 5만 년 전에 남대서양 쪽을 거쳐서 중남미, 브라질 이런 데 왔다. 거기서 그 유적이 바로 구멍 뚫린 바위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왔다. 그 아프리카인들이 파피루스로 엮은 배로 119만 년을 타고 브라질 북동 해안에 도달했다. 이렇게 가상하는 겁니다. 가상. 이게 이제 그 유적지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밑에 페드라 프라다 이 밑에 살았다. 이 밑에 이제 유적지겠다. 이 밑에 이런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동굴 보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브라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요 앞에 나왔던 이 바위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벽화를 남겼는데 이 벽화를 자세히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니그로이드들 와서 그거 와서 만들 거다. 이런 데 본 거죠. 어때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니그로이드입니다. 니그로이드라는 말은 콩고이드입니다. 혹은 니그로이드, 니그로. 지금 콩고이드. 인류학적으로는 콩고이드라는 말 많이 써요. 이거는 우리 모든 지구상의 인류 조상이 세 개입니다. 콩고이드, 코카소이드, 코카사스 산맥, 코카소이드, 이게 백인입니다. 몽골로이드, 우리는 몽골로이드, 동양계는 몽골로이드, 백인들은 코카소이드, 흑인들은 니그로이드. 이게 인류 3대 조상인데, 이 미국의 인류학자 쿠온이 나와가지고 이걸 5개로 나눕니다. 5개. 5개 나눈 중에서 카포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 뭐냐? 콩고이드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던 콩고는, 카포이드는 남아프리카에서 종족이 새로 하나 생겼다. 그 다음 오스트랄로이드, 몽골로이드가 아니고 오스트랄리아 대륙에서도 오스트랄리아로이드가 있다. 이 빠른 거 2개가 미국 인류학자 쿠온이 보탠 겁니다. 지금은 이제 5개 종족 기원설. 그렇게 이제 내가 보기엔 3대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5대 저거는 미국 학자들이 괜히 찾고 해. 이건 뭐 내가
특징적으로 뭐가 다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르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베링 해역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정설이 되어 왔거든요. 나도 난 이걸 믿어요. 우리 조상들이 미국 갔다고 난 믿고 싶거든. 베링랜드 브릿지 가장 유력하고 고고학적 정설이고 인종학적으로는 몽골 반점이 있다. 베링이 루즈리 느슨하게 defined region, 느슨하게 정의하는 지역이다. 서라운딩 베링 스트레이트, 베링 해협의 뭐냐 축치해, and 베링 해. 축치해는 러시아 쪽으로 에서는 축치해 이렇게 불러요. 축치해와 베링 해 이렇게 되는데 이 보면 이제 여기가 축치해거든. 이 지역이 러시아에서는 축토카 페닌슐라, 축토카 반도 이걸 그래 부르거든. 러시아 쪽이. 그리고 이거 축해 이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부시는 거고 베링 해협은 여기야. 그러면 원래 옛날 가장 대륙이 딱 붙었을 때 이만큼 붙었잖아. 이만큼 다 붙었잖아. 그러거든. 근데 이 증거가 이게 지금도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 증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에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여지는 뭐냐면은 넓었을 때는 엄청 넓었다가 점점 좁아졌다. 아까 그 지도도 다 봤죠. 그런 거 볼 거 없고 이게 지금 유적지가 다 있어요. 러시아와 북미주 유적지들이 유피크족, 에스키모족입니다. 에스키모족 일종인데 유피크족이 생존을 했었어요. 여기. 그 유적이 러시아와 북미주에 남아있고 미국에는 베링랜드 브릿지 내추럴 프레서브 앤드 케이프 이게 미국의 내셔널 모니먼트 자연사 박물관으로 기념되어 있고 러시아 쪽에는 베링 내셔널 파크 해가지고 이 기념으로 이리로 건너갔다. 기념으로 미국대로의 유적지와 공원이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런 공원을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북아메리카 주요 토착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나바 많은데 그 다 몰라요. 우리가. 그 다만 이제 서부 영화 인디안 사냥에 많이 등장하는 거 나바호족, 모이칸족, 아파치족, 이로코이족, 체로키족, 코만치족. 여러분 저 찾아보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코만치족 치면은 자세히 다 나와요. 영어로 치면 아주 자세히 나와요. 영화까지 다 나와요. 스페슬라마 찾아가지고 이 중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남긴 거예요. 그 원주민 문학이 있거든요. 방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냐 시인 명상 시인 이 인디아느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그걸로 시도 쓰고 스필도 쓰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너무나 문학적이에요. 인디안족들은 1월, 2월 안 합니다. 뭐 눈의 달, 바람의 달, 안개의 달 이런 식으로 아주 시적이에요. 사람 이름도 임원영, 뭐 오정주 이래 말 안 해요. 늦게 말고 춤을 사람 이름이거든. 얼마나 좋아요. 사람 이름. 여러분들 이름 한번 필명을 지을 때 그래 짓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지어봐요. 500여 종족 원주민들, 500여 종족. 구빈문학만 풍성해요. 말로만 전해요. 이 성서를, 이걸 이제 미국이 이 사람들은 문화에 관심을 가장 깊이 가진 위대한 학자는 에머슨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할 거거든요. 오버소울, 대령, 보통 영혼이 아니야, 그 사람. 대령,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의 경지. 우주관에 다 있다. 신화와 전설은 다른 문명 발상지 원시 문학과 똑같아요. 창세사라부터 인간사회에 다 담고 있고, 말세신화, 심판신화 다 나와요. 이게 바로 원주민 문학이다. 이렇게 알고, 문자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단어들은 한우, 담배, 감자, 감, 토템, 큰사슴, 너구리 수백 단어가 미국 영어에 그대로 되어 있고 현대명지도 문학예술 이들의 직관력과 자연 친화적인 우주관이 동양사상처럼 시선하고 억압받았던 약소민족의 인간 해방사상까지도 상영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최고로 다양한 인종. 이제 뭐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얼마나 복잡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정작 지금은 백인이 75%, 80%, 흑인 열애밖에 안 돼요. 그렇게 떠들어. 아시아 요거밖에 안 돼요. 미국 원주민 1%도 안 돼요. 백인계는 온 유럽 백인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랬죠? 뭐, 그 인구가 원래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19세기 중반부터 1848년 이후부터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848년이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 때거든. 그때부터 유럽에 가난뱅이들이 딱 금광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대이주가 시작된 거거든. 19세기 말부터 동양에서 갑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 순서로 가요. 중국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이 제일 늦게 가요. 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상환이라는 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이 사람 잘 알아요, 윤상환. 이 윤상환 선생이 거기서 20년 동안을 인디안만 연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아메리카 인디안 투쟁사의 책을 썼어요. 이만해요. 아주 귀한 책이거든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럼 뭐, 그 유상환 선생님 말에 의하면 지금 인디안 중에는 뭐 변호사, 의사, 뭐 박사 수료학 해가지고 인디안들이 백인들 땅 내놓으라고 소송 걸린 게 엄청 많답니다. 그 소송이 그냥 대법에서 판결돼가지고 그 인디안한테 뺏은 땅값 다 조락하면은 미국이 망한대요. 그런 판결 나올 리가 만무하죠.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가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재밌게 들었는데, 아메리카 인디안 투쟁사, 예,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이걸 아시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그럼 우리가 대충 이제, 미국이 콜럼버스 가기 이전에 원주민이 이랬다. 그럼 그 뒤에, 콜럼버스 간 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걸 끝내고,